네, 삼전노조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치적 해법이 있겠는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재경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의원님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 코스피와 관련해서는 또 이 삼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만큼 전문가가 없다 해서 저희가 또 모셨는데요. 방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8,000 넘었습니다. 8,038.39를 기록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8,000을 도달할 거다. 원래 코스피 5,000위원회 위원장이셨죠? 저희가 코스피 5천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채우겠다. 여기 목표였는데 예. 벌써 올해 1월달에 그냥 채워버렸기 때문에 예.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넣으면 또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 저희 특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은 예. 일본이 10년 동안 밸류업 정책을 꾸준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3배, 4배까지 일본이. 올라갔거든요. 예. 일본이. 예. 20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예. 약 1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모델이 돼서 24년도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정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위가. 말만 밸류업이었죠. 근데 한 예. 반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버려서 냉수가 더 커졌던 커졌죠.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 시작하면서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가야 된다. 예. 심지어 그 다음 정권까지도 10년 동안 이어져야 된다. 음. 그래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네.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호흡을 좀 길게 보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나타난 거죠. 실적이. 예. 그 실적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음.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코스피 지수를 25년 말 얼마까지 갈 거냐? 3,300?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었어요. 네. 근데 4,000이 확 넘어갈 때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코스피가 어디까지 될 거냐? 그럼 그 당시가 이제 4,000 몇백 됐을 텐데 이게 6,000 가냐 안 가냐? 그것도 상당히 좀 공세적인 것이었던 건데 실제 이제 지금 벌써 8,000까지 오고. 그래서 지금 국내외 내로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을 중계하는 것이다. 네. 근데 그 현실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네. 근데 급변의 동력이 반도체 실적이라고 봅니다. AI 예, 시대라고 예. 하는 그 그쵸. 성격 규정 속에서 나오는 예. 수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나서 이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결단코 이재명 정부 뭐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아니 충분히 그런 말씀 할 수 있죠. 네. 그 이제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되게 아쉬워한 것들은 네. 아니 자기들이 한 반년 동안 했던 거 자기들이 했으면 됐을 텐데라고 하는데 그때 한경협이나 어떤 로비 받아서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냉수가 더 강했고 예. 그래서 이재명이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냉수 때문에. 네. 아니 여당도 못했는데 나중에 하겠어? 또 정치적 쇼만 하다 말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나 언론에서도 하나의 축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자본시장 그 지배구조 개혁이 첫 번째 효과가 있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겹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포인트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예.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차곡차곡 차분차분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해나가게 될 텐데 이 과정 법제도로 시장의 어떤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이런 노력이 제일 컸던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기들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때 다 사실은 필리버스터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꿋꿋이 반대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그때 저 필버스터 네. 찬성 토론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니 당신들이 그동안 했던 거 다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8, 90%가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 부끄럽지 않냐. 그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감히 예. 상법 개정 잘못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죠. 그때 직접 예. 자기들이 반대해놓고 그렇죠. 이제 지금 와서는 그 효과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들 주장이니까 예. 주장대로 제끼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 논지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런 건 안 써요. 그냥 코스피 5천, 뭐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쓰지 그 배후에서 정치권이 특히 국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 조명이 잘 안 돼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언론이 평가를 쓰든가 하고 말든가 이게 지금 현재 이 생태계에 예. 다양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주식 전문 토론 그렇죠. 유튜브도 있고 맞습니다. 또 다양한 공간에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는 평가를 좀 해주고 있다. 예. 실제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아.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또는 이제 K 자부시장 특위가 예. 연대해서 같이 예. 제도 개혁을 해왔던 것이다. 아. 저는 그 연대가 이 변화의 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야 오늘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연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남태령에서의 연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코스피도 이런 뜨거운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뚫고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 그냥 얼렁벌렁 가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시장에서 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변경시키고 바꿔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의원님? 그래서 그 주가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요걸 이제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다. 네. 5년 내내 갈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앞으로 그 고민해야 된다. 네. 이게 지속적 성장을 다 보이는 것은 한국이 저성장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이제 뭐 피지컬 AI에 관련된 기업들, 이 기업들이 커야지요. 그 기업들이 성장해야 그 기업들의 성과가 이제 투자자들과 공유될 수 있어야 모두의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그리고 저성장을 돌파하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 그걸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뒤통수 때리는 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정책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몫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이 부실기업 투자하지 말고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 혁신 기업을 발굴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10개 중에서 몇 개라도 성공하면 전체가 이제 회수를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 일반 투자자들도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영진도 이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이랑 적대시하지 말고 소통을 해야지 투자를 유치할 거 아닙니까?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소통을 잘해야 믿고 투자지 수익도 안 나는데 왜 투자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 큰 넘버원 넘버투 투자 그 펀드들이 올 때 수익률 보고 오는 것이지 네. 말만 믿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 신뢰할 수 있다. 그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뭘 했냐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 제일 잘 이야기한 게 AI 아닌가요? AI죠. 그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때 무슨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AI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잡은 거죠. 그 방향성이 잡게 가는데 그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연결돼서 사회적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R&D 투자를 국가 예산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 산업 전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 한 3, 40개 항목이라도 예. 잘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것들이 그 특정 기업들이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을 뛰어넘어서 좀 더 벤처 캐피탈과 연결돼서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면 네. 그 중에 일부가 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 아닌 새로운 회사들이 네. 발굴되면 그 기업들이 또 경제를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역할은 이 두 개 몰빵하는 데는 잘하라고 계속 응원하는 거고 네. 그 외의 것들을 발굴해서 잘하게 하는 것. 그렇게 기업들이 발굴되면 그럼 지속적 성장을 하고 예. 지속적 성장의 결과물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공유할 테니까 코스피가 계속 성장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상이 좀 잡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당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는 핵심 이슈는
이런 것 같아요. 당장 그 김용범 실장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상당히 심각했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초과 이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에 이거는 해프닝이다 이런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과민 반응이고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네. 그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 중간에 잠시 중간 정산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 우연한 계기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실제 그 시점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네. 그 발언 시점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일부 시장이 비슷하게 출렁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페북에 쓴 것 그 이후에 그날 아침에 9시부터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한국 언론 때문에 이 주가가 출렁거린 건 아니었던 거죠. 어느 시점에서 블룸버그에서 이상한 자기 나름의 독자적 해석 글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소문들이 그렇게 돌았을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마치 AI 텍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출렁거린다라고 표현을 처음 했다가 네. AI 텍스가 아니라 AI 개인으로 좀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AI 텍스를 표현하면 마치 오해를 유발했던 거 아닌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 같은 네. 그런 오해를 유발했고 이게 일종의 이제 횡재세 같은 거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유발됐을 예. 수도 있었고 예. 그 속에서 출렁거렸는데 예.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급격한 상승 속에서 잠시 예. 좀 조정. 팔고 조정 과정이었고 예. 조정 과정에서 이 출렁거림을 마치 국내외에서 김용범 페북 글 때문이다라고 일부러 딱지 붙이기를 했는데 과도한 선동이다라고 네. 봅니다. 예. 여전히 지금 그렇고 다시 오늘 코스피 8천 됐는데 네. 그러면 김용범 발언이 있었으면 계속 뭐라고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출렁출렁 했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것은 AI 슈퍼사이클의 실제 실적에 대한 예.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었다. 아, 예, 예. 그리고 너무 이제 급격한 상승 속에서 가끔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다. 음. 좀 과도한 몰매를 때리고 있는데 좀 심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실장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선거 때 할 일이 없어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는. 아니 선거 때 바쁜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부가 실언했다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실제 지금 저희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슈퍼 사이클의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예.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꺾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통상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되기 한 6개월 전이나 그 전에 주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을 예상을 해서 올 여름이나 가을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작년 11월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이 좋을 거고 내년 수익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미 올해 수익 말고 내년 수익은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클에다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2028년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더 영업이익을 또 상향 네.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길어지니까 이것을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슈퍼 사이클 같다.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안 대비해서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것 같으니까 초과세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온 것이고 초과세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한 데 쓰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제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처럼 다양한 담론을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명확하게 서로가 좀 이야기를 좀 더 덜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가 틀렸냐 그러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걸 이제 이게 딱지 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딱지 붙이기는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 의원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분절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라서 당장 뭐 제가 보기에는 봄은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여름 오는 것이고
이게 성장세가 꺾일 것 같다. 이건 절대 아닌 분석이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예. 그 초과 이윤이냐 마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도 그런 거죠. 예. 초과 세수란 말 자체는 작년에 통과시킨 우리 예산안 대비해서 추가로 거쳐지니까 이걸 용어를 초과 세수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세액 경쟁을 해야 돼요. 세입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의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럼 예. 국회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금액이 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용처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의 사용은 국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윤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도 그 서로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어쨌든 독점의 이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건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대로서 기업들이 어떻게 쓸 거냐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경영진한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떻게?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 반도체 산업에 갖고 있는 이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들 그리고 이것이 큰 장비 산업이기 네. 때문에 예. 폐 반환하는데 한 60조 뭐 이상 예. 소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몇 퍼센트는 이 자본적 지출을 더 해야 되고 몇 퍼센트는 핵심 인력을 관리하게 써야 되고 네. 몇 퍼센트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본래 그 이익이라는 게 이 근로자들의 수익을 다 빼고 기존 코스트 다 뺀 나머지를 갖고 지금 그렇죠. 할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설득을 하면 만약에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영의 목적인 그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이익이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생존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경영 판단의 내용들을 투자자와 소통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책임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충분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들이 오가니까 쓸데없는 논쟁이 이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덩어리가 이제 삼성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삼성 경영진이 판단해서 뭐 국민께 보고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쨌든 이윤이 이제 생기면 그 이윤에 따른 당연히 법인세는 더 내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정비를 해서 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수가 거치게 되고 그럼 이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정부 당국자가 당연히 고민을 해서 그 국민과 함께 의논을 하고 대책을 내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했다고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과도한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예.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초과 세수를 좀 더 보완해서 첫 번째 세입 경쟁을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떻게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국회랑 협의해서 결정할 거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사회적 논쟁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국민 배당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아니 국민 배당이라는 말 자체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런 표현 굳이 쓰면 그 안 단어를 돼. 쓸 필요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니까 마치 추가로 뭐 이게 논쟁이 유발되는 건데 그래서 뭐 공산당 뭐 배급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아니 거죠. 저는 그 용어를 굳이 뭐 이게 그 용어에 갇힐 필요가 없는 그 주제인데 아, 예, 예. 특정 단어 때문에 이제 연상을 하면서 쓸데없이 날이 벌어지는데 교수님으로서는 하는 것이지만 정부 당국자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게. 네. 저는 제안하는 건데만 우리 사회에서 같이 토론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다른 분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R&D 예. 이게 반도체에다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네. 반도체 아닌 부분 관련된 전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수도 재생에너지. 있고 예. 또는 전력 그 2차 전지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투자할 부분을 우선순위를 사회적 논의 속에서 정하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는 낙수 효과가 있었어요. 네, 네. 경제 성장하면 이제 중소기업 그렇죠. 또는 소상공인에 따르는데 예. 지금 우리가 사회적 비판받는 것은 K자형 성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기업은 한 10억씩 그렇게 개인 그 가져가고. 근로자들이 받는데 뭐 그야 본인들이 이제 잘해서 만든 거니까 인정한다 치지만 우리 골목상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우려와 함께 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정부 역할을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또는 이제 좀 더 약간의 그 이제 성과물들이 공유되지 않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쪽에 경제를 좀 더 민생을 살리는 그런데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지만
공정하게 쓰는 것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뭐 배당으로 표현할지 뭘지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냐하면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뭐 샘 올트만을 비롯해서 여러 뭐 CEO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나온 게 저는 아닌가 그런 싶어요. 단어는 학자들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예. 정부 당국자들은 단어를 우리 종래에 제도 쓰있으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예. 굳이 말을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할 없었다. 필요는 없다. 컨텐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표현 속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앞으로 그 논의하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파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를 요구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12% 제안했지만 그거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결국에 뭐 이렇게 계속 한다면 파업을 하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다.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걸 왜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하냐.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각자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네.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그 성장과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왜 끼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과한 입틀막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정부 관계자들도 말할 수 있고 사회 각계 여론 주도층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논쟁하고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쪽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시스템적으로 합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을 다 털고 나면 남는 잔액을 배당의 형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주들의 몫으로. 근데 주주들의 몫으로 가는데 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건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배당으로 가자. 네. 근데 그 지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된다.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변수가 많아지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논쟁이 되는 것들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 지점들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적으로 적절한 주장이냐를 같이 논쟁을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도 관계도 있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영훈 장관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술 혁신에는 큰 관심이 있는데 사회 혁신에는 말씀이 잘 없으시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K자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주식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 정치권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사회 혁신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의원님 아까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국회가 혹은 또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세금 얘기를 좀 더 하면 세금 얘기. 관련된 이야기니까 네. 첫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 이득에서 법인세를 예, 내죠. 25% 정도. 네. 그 다음에 거래하면 부가세 네. 나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은. 그러시죠. 그 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근로 소득세 내고 소득을 있습니다. 따 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들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도 있고 냈습니다. 마지막에 주주가 받는 것에 대해서 배당 관련된 세금도 부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별로 해서 또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전된 부분만큼의 일정 비율이 실제 국가가 나름 이미 예측된 조세 법률에 따라 온 거죠. 예. 그러면 그 성장 자체는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예. 그걸 실제 사회 공정한 전환 예. 또는 이제 민생의 회복 또는 이제 서로가 연대해서 같이 하는 사회복지망 네. 그 관련된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논쟁은 또 별도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이것 때문에 이걸 바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저희가 이제 이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산업이 반도체 두 개로 집중되면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니까 네. 포트폴리오 분산, 다른 산업도 육성해야 된다. 네. 그런 역할을 위해서 R&D도 하고 예.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요건 전 공감하고 네. 정부 역할은 그 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다양한 세수가 확보되면 그 세수에 기반한 네.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또는 이제 뭐 골목 상권 이런 데 좀 네. 뭔가 필요한 협조를 지원을 해주는 것.
요 두 가지가 정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논의를 자세히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가는 걸 왜 잘 가느냐, 음. 내지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식으로 룰을 막 바꾸자 네. 할 때 이제 거기서 논쟁이 예측 가능하냐 음흠. 논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 문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질문들이 시스템 신뢰 문제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서로가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긴급 조정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건 단어를 남발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 삼성 노조도 좀 분명히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가져야 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당장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다. 그것은 이제 TSMC의 이익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국내 언론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국익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거를 뭐 중재자로서의 정치권이 할 역할은 없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논쟁이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노조가 노동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하는 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서로가 보면서 국가 경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를 각자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고민의 지점도 서로가 알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입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IMF가 한국 부채의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증가 속도보다는 전체 상황을 봐야 된다. 이제 한국경제 기사를 링크를 같이 함께 걸어 주셨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국내 언론이 특히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뭐 이렇게 배당이나 신경 쓸 때냐 이런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제 직접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 부채 그렇게 심각한 수준입니까? 국가 부채 말이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서 그런데 네. 일단은 부채, 국가 네. 부채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 아니고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다. 예, 50%뭐 내외인데 네. 그다음 이제 주로 이걸 비판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은 국가 부채의 성장 속도가 가파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건 그 주장인 거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갑자기 추경을 했는데 추경 때문에 물가가 오르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절한 세수를 가지고 썼다. 그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당장 물가가 인상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를 이제 한국은행이나 다른 데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 재정하겠다라는 거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만이 아까 산업 전략에 대한 어떤 수단도 확보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극화된 K자형 성장에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을 이재명 정부 일관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일반적인 또 다른 이야기로서 국민 배당이 많이 이건 좀 별도의 논의인 거고 네. 아까 용어의 적절성 내지 굳이 논쟁할 필요 있는가 이건 다른 논쟁인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나오신 길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김용범 실장의 글 가운데 그 이른바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는 민간 대기업이고 그 노르웨이에서 석유 관련해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당한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동등 비교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 맥락은 네. 국민연금 같으면 국민연금이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를 냈고 그게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된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작년 올해 사이에 되게 많이 확장해서 들었으니까. 성장해서 그래서 고갈의 위험들을 해소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그렇죠. 괜찮은 거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성장 속에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그 성과가 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세금을 내서 우리 국가 경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 거죠.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니고 구분해서 좀 서로가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막 섞어버리면은 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혼란만 예. 유발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뭐 국내 언론이 이런저러한 뭐 흠집 잡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트집 잡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김용범 실장 처음에 이제 이게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옮겨 붙으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좀 판정리를 좀 해줘야 돼서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미 오늘 코스피 8천 넘어가서 네, 김용곤 끝났다. 실장 이야기가 더 논의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예, 예.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국제사회에 쌓여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은 사실상 어디까지 갈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아니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의 자본시장 정책은 좀 뚝심 있게 갈 거다. 전에는 갈까 했다가 갈 것 같네. 진짜로 가는 것 같아. 예. 여기는 갈 것 같아. 예. 5년 동안은 이 정도 신뢰가 상당히 강해졌다. 예. 저희들도 그 지점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야 생각보다 이게 센데 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커지고 있어. 언제쯤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야? 그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어. 그런 시장의 인식들이 누적되고 있다. 네. 그게 현재 코스피 시장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게 저는 이 두 가지의 그 인식의 반영이다. 아하. 그리고 실제 요 반도체 또는 AI 슈퍼 사이클의 그 종점이 네. 28년이냐 그 이후냐는 아직 서로가 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요 지점에서 첫 번째 정책적 신뢰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가야 된다. 네. 두 번째로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동제로 놔두고 반도체 아닌 다른 분야를 분산해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산업 전략, 네. R&D 전략을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정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니까 한바닥을 털어서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건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 석학을 불러서 인터뷰를 한 것 같던데요. 실제로 지금 금융 선진화가 가장 필요한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도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금융 선진화 자본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자본 시장은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MSCI 뭐 표현할 때는 이제 신흥국 지수인 거고 네. 뭐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활동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긴 호흡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건 질문인데 은행이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활동 주체별로 평가가 좀 따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은행들은 아직 예대 마진 따먹기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좀 반성할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60조씩 1년에 수익 나오는데 그거 다 변동금리에서 그 예대 마진만 갖고 하는 게 혁신이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의원님 모셔서 역시 공부하는 느낌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또 변화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